퇴직 후 아내와의 갈등 폭발. 한국 부부들이 겪는 공통된 비극.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는 건 축복일까, 재앙일까? 많은 한국 부부에게 이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좀 쉬어보자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온 순간 어쩐지 어색한 공기가 흐른다. 남편은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내는 갑자기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누군가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게 불편하다. 남편 입장에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뛰었는데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도대체 뭐하고 지내시려고요? 라는 말까지 들으면 속이 상한다. 이런 갈등은 어느 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 부부 갈등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중장년 위기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갈등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성격 차이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 역할 변화에 대한 두려움, 서로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풀어보고자 한다. 1. 은퇴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갈등이 생길까? 일 함께라는 말의 함정 기대의 충돌. 남편은 이제야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이제 내 리듬이 무너진다고 느낀다. 즉,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다. 은퇴는 남편에게 자유, 아내에게는 피곤함이 된다. 이 역할 변화의 두려움. 직장에서는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 책임도 평가도 인정도 있었다. 은퇴 이후에는 그것들이 사라진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는 순간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그 불안함은 종종 잔소리나 통제의 형태로 집안에서 드러난다. 사마네에게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가 있다. 수십 년 동안 아내는 남편 없이도 일정 취미 인간관계를 다 만들며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 체계가 흔들린다. 문제는 많은 남편이 그동안의 아내 삶을 빈자리로 생각해왔다는 착각이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갈등의 구조. 사례 1.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집에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된 남편. 김 씨 부부는 남편이 3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남편은 그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다고 했다. 남편 나는 그냥 쉬는 건데 왜 뭐만 하면 잔소리야? 아내 쉬는 건 좋은데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계속 훑어보니까 답답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집안일에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남편은 그게 관심 표현이라 생각했다. 이 사례의 핵심 문제는 존중의 부재다. 남편은 아내의 일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이 꾸려온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꼈다. 해결의 실마리. 남편이 나는 당신의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나도 새 일과를 만들어 보려고 해. 라고 말하자 갈등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핵심은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사례 2.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해서 힘들어요. 아내의 감정 노동이 폭발한 경우. 박 씨 부부는 은퇴 후 남편이 모든 시간을 아내에게 의존하며 보내려고 했다. 아내는 말은 못하지만 부담이 커졌다. 남편같이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여행도 다니자고. 아내 좋긴 한데 매일은 좀. 남편은 함께하면 좋겠다는 로맨틱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아내는 갑자기 늘어난 정서적 노동에 지쳐버렸다. 한국의 많은 아내들은 결혼 생활 동안 정서 관리, 감정 조율을 도맡아 왔다. 은퇴 후 남편까지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아내의 부담은 배가 된다. 해결의 실마리. 남편이 주 23회는 독립적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과 보내는 시간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즉 함께하는 시간과 떨어지는 시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사례 3. 나도 할 일이 필요해. 늦게 찾은 남편의 제2의 일상. 최 씨는 은퇴 후 허무감이 크게 왔다. 아내는 이미 동호회,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등 바쁜 일상이 있었지만 남편은 하루 종일 할 일 없음과 싸워야 했다. 남편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 나처럼 하나씩 만들어 보면 되지.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작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몇 달 후 남편은 동호회 사람들과 작품 전시 준비까지 하며 활력을 되찾았다. 놀라운 건 그때부터 부부 갈등도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남편이 자기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아내와의 소통도 자연스레 부드러워졌다. 해결의 핵심.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일과다. 부부 애착은 결국 각자의 삶이 채워져 있을 때 가장 건강하게 유지된다. 3.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 방법. 일 은퇴 전부터 각자 일과를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해야 한다.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이미 자신만의 일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서로 떨어지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갈등 확률은 올라간다. 따로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대화의 소재도 생기고 서로에 대한 공간도 생긴다. 삼감정 섞인 말 대신 욕구를 표현한다. 왜 그래?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런 말들은 싸움의 서막이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과 보내는 시간은 좋지만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도 집안일 배우고 싶은데 내가 하면 방해될까봐 걱정돼. 사부부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목표를 세운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공허함이다. 재취업이든 취미든 봉사든 소소한 배움이든 배울 거리 만날 사람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4.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사랑을 배워야 하는 시기. 많은 부부가 퇴직 후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한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으면 이제 비로소 진짜 우리 관계가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터지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가다. 누군가는 은퇴 후 갈등 때문에 서로를 피하고 멀어지지만 누군가는 그 계기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결국 은퇴 후 부부관계의 핵심은 단 하나다. 당신도 당신의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만난다. 이 태도만 있다면 은퇴는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 있다.